구독자님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5년 만에 벼락 승진을 하고 잊고 있던 적금이 갑자기 목돈으로 들어오고 길 가다 산 복권까지 당첨된다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딱 한 가지 바꿨을 뿐이에요. 집 안의 시계 위치. 지금 이 말 듣고 설마 싶으시죠? 그럼 여기서 단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구독자님 집 현관문 열었을 때 시계가 정면에 보이나요? 거실 어딘가에 멈춘 시계가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독자님은 돈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구독자님 집의 재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풍수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에너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누르는 그 순간 나는 바뀔 준비가 됐다는 신호가 우주로 전달돼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계 하나로 막힌 재물길을 여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자님,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소파, 테이블, 화분, 그림 액자, TV. 그런데 이 중에서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안에서 조용히 돌아갈 뿐,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없쇼.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계절에 따라 켜고 끄잖아요. 하지만 시계는 다릅니다. 시계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똑딱 똑딱 똑딱이 소리. 이 움직임은 단순한 기계적 작동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이것은 여러분 집의 심장 박동이에요. 심장이 뛰어야 온몸에 피가 돌고 생명이 유지되듯 시계가 움직여야 집안 전체에 에너지가 흐르고 생기가 돕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몸에 경락이 있어서 기가 흐르듯 집에도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막힘없이 잘 흐르면 건강이 좋아지고 재물이 모이고 가족 관계가 화목해지고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막히면 돈이 들어와도 곧 빠져나가고 원인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고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일이 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 시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고, 썩고, 악취가 나며 생명이 죽어갑니다. 시계가 멈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의 흐름이 정체되고, 재물의 기운이 썩어가고, 좋은 운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에이, 시계 하나 멈췄다고 그럴까?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최근 몇 달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다. 계획했던 일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된다. 집에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다. 가족들과 예전보다 대화가 줄었다. 뭔가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동시에 집 어딘가에 멈춘 시계가 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시계에 3가지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금의 에너지입니다. 시계를 만드는 주요 재료가 뭔가요? 금속입니다. 금, 은, 구리, 스테인리스죠. 풍수에서 금속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번쩍이는 금속의 광택은 돈과 보석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시계 하나가 집안에 있으면 마치 자석처럼 재물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동의 에너지입니다. 움직임의 에너지죠. 시계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은 정체되지 않음, 계속 나아감, 흐름을 의미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불어납니다. 시계의 움직임은 돈의 흐름을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원의 에너지입니다. 둥근 시계의 경우 완벽한 순환을 상징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흐름, 이는 끊임없는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죠. 이 세 가지 에너지가 합쳐지면 여러분 집은 재물을 끌어당기고 키우고 지키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아무 곳에나 대충 걸어두거나 건전지 다 된 채로 방치하거나 깨진 채로 나중에 고치지 뭐 하고 미루거나 최악의 자리인 현관 정면에 두기도 합니다. 모르고 하는 실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부터는 여러분도 시계를 통해 집안의 에너지를 조율하고 재물운을 활짝 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시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당시에 만석군이라고 불리던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방 한가운데 크고 정교한 해시계나 물시계를 두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려면 해 그림자만 봐도 되고 달 구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싼 시계를 들여놓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계는 재물의 상징이었거든요. 시계를 만드는 재료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은, 구리 모두 금속이죠. 풍수에서 금속은 금의 기운을 뜻하고 이건 곧 돈, 재물, 보석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시계의 움직임이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계는 정체되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불어납니다. 부자들은 이걸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중국 명나라 시대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황궁에서는 절대로 멈춘 시계를 두지 않았대요. 만약 궁궐 안에 있는 시계가 고장나면 즉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심지어 시계를 관리하는 전담 환관이 따로 있었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황실에서는 멈춘 시계를 멈춘 구군으로 봤거든요. 시계가 멈춘다는 건 시간의 흐름이 끊긴다는 뜻이고 이는 곧 왕조의 운명이 막힌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 말기에 황궁의 시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고 얼마 안 가 명나라는 멸망했죠. 우연일까요? 2015년 홍콩의 한 풍수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사무실 두 곳을 준비했어요. 직원 수도 같고 업무도 같고 책상 배치도 똑같았습니다. 단 하나, A 사무실에는 동쪽 벽에 큰 둥근 시계를 걸었고 B 사무실에는 시계를 걸지 않았어요. 6개월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사무실은 매출이 23% 증가했고 직원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이직률이 감소했습니다. B 사무실은 매출 변화가 없었고 직원 스트레스가 증가했으며 잦은 마찰과 갈등이 생겼어요. 연구진들도 놀랐대요. 시계 하나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고요. 여기서 잠깐 과학을 믿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시계가 재물운에 영향을 준다는 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첫째, 시각적 자극 효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시계를 몇 번이나 볼까요? 적어도 수십 번은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뇌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반대로 멈춘 시계를 보면 뇌는 정체를 학습합니다. 무의식 중에 게을러지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둘째, 규칙성의 힘입니다. 똑딱똑딱 일정한 리듬은 우리 뇌를 안정시킵니다. 안정된 뇌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더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죠. 셋째, 환경 심리학입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환경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시계를 올바른 위치에 두고 관리한다는 건 집 전체를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자연히 삶의 다른 영역도 잘 관리하게 되고요. 과학이든 풍수든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시계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집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딱 2초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구독자님들의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실천이 될 거예요. 풍수에서는 이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버튼을 누르면서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나요?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독자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야 합니다. 메모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먼저 현관 체크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계가 정면에 보이나요? 보인다면 즉시 이동이 필요합니다. 위험도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다음은 시계 상태 체크입니다. 시계가 정상 작동하나요? 건전지가 약해서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진 않나요? 시계에 먼지가 쌓여 있나요? 시계 유리가 깨지거나 금이 갔나요? 위치 체크도 해보세요. 시계가 거실에 있나요? 침실에 있나요? 화장실이나 주방에 있나요? 마지막으로 모양 체크입니다. 시계 모양이 둥근가요? 각지고 뾰족한 모양인가요? 구독자님들 모두 체크하셨죠? 이제부터 구독자님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구독자님 집에 이런 시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조치하세요. 1순위는 멈춘 시계입니다. 건전지를 즉시 교체하세요. 고장이라면 수리 맡기거나 새 시계를 구매하세요. 수리가 불가능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멈춘 시계를 그대로 두는 건 집 안에 썩은 무릉덩이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계속 쌓여요. 2순위는 깨진 시계입니다. 유리가 깨진 시계는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입니다. 즉시 교체하세요. 수리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기운이 손상됐어요. 3순위는 현관 정면의 시계입니다. 오늘 안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임시로라도
치워두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명당 자리로 이동할 거예요. 이제 집안의 방위를 찾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준비물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나침반 앱을 설치하세요. 기본 앱으로 충분합니다. 메모지와 펜도 있으면 좋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세요. 나침반 앱을 킨 후 폰을 평평하게 들고 북쪽을 찾으세요. 북쪽을 확인했으면 시계 방향으로 북동, 동, 남동, 남서, 북서 순서입니다. 거실 벽에 작은 스티커로 표시해 두세요. 동쪽과 남동쪽을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침에 해 뜨는 쪽이 동쪽입니다. 낮에 해가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저녁에 해 지는 쪽이 서쪽이에요. 자, 이제 시계를 둘 황금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1등은 남동쪽 벽입니다. 재물운 최강이에요. 남동쪽은 전통 풍수에서 손방위라고 불러요. 이 방위는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바람의 에너지가 강하고 유통, 소통, 흐름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시계를 두면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사업이나 부업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 운이 상승하며 뜻밖의 횡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계 옆에 식물, 특히 돈나무나 행운목을 두면 시너지가 생겨요. 절대 이 벽에 쓰레기통이나 더러운 물건을 두지 마세요. 2등은 동쪽 벽입니다. 성장운과 건강운이 좋아요. 동쪽은 진방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고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이고 성장과 발전의 기운입니다. 여기에 시계를 두면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자녀의 학업운이 상승하고 건강이 좋아지며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은 학생이 있는 집,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직이나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경우, 건강 회복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3등은 거실 중앙벽입니다. 가족 화목에 좋아요. 방위보다는 중심에 의미를 둔 위치예요. 가족이 자주 보는 곳이고 집의 심장부죠. 여기에 시계를 두면 가족 간 소통이 증가하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모두에게 골고루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됩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눈높이 정도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절대 피해야 할 위치 3곳 알려드릴게요. 1위는 현관 정면입니다. 재물 퇴치 자리예요. 이건 진짜 최악입니다. 들어오려는 재물운을 튕겨내고 시간 다 됐으니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집안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현관 정면에 큰 벽시계를 두었는데 3년간 사업이 계속 적자였대요. 시계를 옮기고 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2위는 침실입니다. 수면 방해와 압박감을 줘요. 침실은 휴식과 재생의 공간이에요. 째깍거리는 소리가 수면을 방해하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유발하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침대 정면은 절대 금물입니다. 잘 때마다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고 불안 증세가 심화되며 부부 관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3위는 주방이나 화장실입니다. 물과 불의 충돌이 생겨요. 주방은 불의 에너지, 화장실은 물의 에너지가 강해요. 시계의 금 에너지가 약해지고 재물운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불에 타버리고 시계 수명도 짧아집니다. 적정 높이는 바닥에서
150cm에서 80cm입니다. 성인 눈높이예요. 너무 높으면 재물운이 하늘로 날아가고 너무 낮으면 기운이 바닥으로 깔립니다. 각도도 중요해요. 벽에 평평하게 밀착시켜야 합니다. 기울어진 채로 두면 안 돼요. 불안정한 운을 만듭니다.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세요. 수평계 앱을 활용하면 돼요. 시계 주변에 이것들을 배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식물입니다. 생명력을 상징해요. 돈나무, 행운목, 파키라 같은 걸 시계 옆 선반에 작은 화분으로 두세요. 둘째, 크리스탈이에요.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황수정은 재물운에 좋고 자수정은 집중력에 좋아요. 셋째, 황금색 소품입니다. 작은 황금 돼지 저금통이나 금색 액자, 황금빛 쿠션 같은 거요. 넷째, 거울입니다. 에너지를 확산시켜요. 단, 시계가 거울에 비치면 안 돼요. 약간 옆이나 위쪽에 배치하세요.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쓰레기통, 날카로운 물건, 가위나 칼, 선인장, 시든 꽃이나 죽은 식물은 두지 마세요. 구독자님, 시계 모양과 재질에도 숨은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모양이 운명을 바꿉니다. 같은 자리에 시계를 두어도 모양에 따라 효과가 천지차이입니다. 원형 시계가 최고의 선택이에요. 둥근 시계는 풍수의 황금률입니다. 왜 좋은가요?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순환이고 부드러운 에너지 흐름이고 모난 곳 없어 갈등이 감소하며 하늘의 형태라서 길한 기운이에요. 효과는 재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가족 간 충돌이 감소하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한 카페 사장님이 가게의 둥근 벽시계로 바꿨더니 단골이 30% 늘었대요. 우연일까요? 팔각형 시계는 차선책입니다. 팔각형은 풍수에서 팔방 막힘 없이를 의미해요. 장점은 팔방 위가 모두 열리고 균형 잡힌 에너지가 있고 안정적인 재물운이 있어요. 단점은 원형보다는 약간 덜하고 너무 큰 팔각형은 압박감을 줍니다. 사각형 시계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네모난 시계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부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것을 선택하고 너무 날카로운 직각은 피하고 작은 사이즈만 30cm 이하로 고르세요. 적합한 장소는 서재나 사무실이에요. 안정감이나 집중력, 시간 관리에 좋거든요. 부적합한 장소는 거실이나 침실입니다. 다음은 절대 피해야 할 모양 알려드릴게요. 첫째, 삼각형 시계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형태예요. 공격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 둘째, 별 모양이나 불규칙한 형태입니다.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재물운이 분산돼요. 셋째, 거꾸로 된 시계입니다. 유행이라도 금물이에요.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건 운도 거꾸로 간다는 뜻입니다. 퇴보와 손실을 암시해요. 시계의 재질이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금속 재질이 재물운 1위예요. 금, 은, 구리, 스테인리스 모든 금속이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색 시계는 재물운이 최강이에요. 특히 사업가나 자영업자에게 좋고 남동쪽에 배치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은색 시계는 금색보다 부드러워요. 귀인운과 재물운이 함께 오고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구리나 청동은 고풍스러운 멋이 있어요. 안정적인 재물운이고 오래된 돈, 목돈 형성에 좋습니다. 나무 재질은 성장운에 좋아요. 원목 시계도 나쁘지 않아요. 장점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에너지이고 성장과 발전이며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단점은 재물운이 금속보다 약하고 주기적 관리가 필요해요. 추천하는 곳은 자녀 공부방이나 동쪽 벽입니다. 나무와 금속 테두리 조합이면 완벽해요. 플라스틱 재질은 보통입니다. 요즘 흔한 플라스틱 시계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에너지가 약해요. 활용 팁은 메인 시계로는 별로지만 서브 시계로 주방이나 화장실에는 괜찮아요. 금색이나 은색으로 도색된 것을 선택하세요. 피해야 할 재질도 있어요. 첫째, 깨지기 쉬운 재질입니다. 유리만으로 된 것은 깨질 위험이 있고 재물이 흩어집니다. 둘째, 가짜 금이나 은 도금입니다. 벗겨지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차라리 플라스틱이 나아요. 크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대형 시계는 60cm 이상인데요. 넓은 거실 30평 이상에 적합해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지만 시끄러운 똑딱 소리를 주의해야 해요. 중형 시계는 30cm에서 60cm입니다. 일반 가정에 최적이에요. 균형 잡힌 에너지이고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소형 시계는 30cm 이하입니다. 좁은 공간에 좋지만 에너지가 약해요. 여러 개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의할 점은 집 크기에 맞지 않게 너무 크거나 작으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겁니다. 색상에도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금색이나 황색 계열은 재물운이 최고예요. 남동쪽에 최적이고 사업이 번창합니다. 은색이나 흰색 계열은 깔끔한 에너지예요. 모든 방위에 무난하고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빨간색은 정열적이지만 조심해야 해요. 남쪽에만 두세요. 다른 방위는 위험합니다. 파란색은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북쪽에 적합하고 수험생에게 좋아요. 검은색은 중후한 멋이 있지만 너무 어두우면 음기가 생겨요. 포인트로만 활용하세요.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를 쓴다면 숫자, 색상도 신경 쓰세요. 좋은 색은 금색, 흰색, 초록색입니다. 피할 색은 빨간색으로 불안감을 줘요. 보라색은 음기가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풍수적으로 우월합니다. 초침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시계를 제대로 선택했다면 이제 관리가 중요해요. 주 1회 관리를 해주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고 유리 표면도 깨끗하게 하고 닦으며 우리 집에 재물이 가득하다고 되뇌세요. 월 1회 점검도 필요해요. 시계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건전지 상태를 체크하고 시계 위치가 기울지 않았는지 보세요. 연 2회 대청소도 하세요. 시계를 분해해서 내부 먼지를 제거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새해 첫날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경고 신호가 있어요. 첫째, 시계가 자주 멈춥니다. 건전지를 바꿔도 계속 멈춰요. 이건 풍수적으로 그 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위치 변경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계 소리가 갑자기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최근 거슬려요. 이건 에너지 불균형 신호입니다. 시계 주변을 정리해야 해요. 셋째, 시계를 보면
왠지 불편합니다. 막연한 불편함이에요. 이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를 고려하세요. 넷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깁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가 생기면 시계 상태 점검이 필수예요. 시계를 새로 사야 할 때 구매 전 확인 사항이 있어요. 모양은 둥근가요? 재질은 금속 테두리가 있나요? 크기는 우리 집 거실에 맞나요? 소리는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색상은 배치할 방위에 맞나요? 작동은 매끄럽게 움직이나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은 피하세요. 구매 후에는 집에 들여놓기 전에 깨끗이 닦으시고 좋은 날에 거세요. 음력 1일이나 15일이 좋아요. 걸면서 긍정적 의도를 담으세요. 여러 개의 시계를 둘 때 집안의 시계가 여러 개라면 원칙이 있어요. 메인 시계 한 개는 명당 자리에 두세요. 거실 남동쪽이나 동쪽이요. 나머지는 각 방에 작은 것으로 두고 모든 시계의 시간을 정확히 맞추세요. 시간이 다르면 에너지 흐름이 혼란스러워져요. 방별 가이드를 드리면 거실은 큰 둥근 금속 시계, 안방은 작고 조용한 시계 또는 없어도 돼요. 자녀 방은 중간 크기로 공부 집중용, 주방은 방수 기능이 있는 실용적인 것, 화장실은 되도록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디지털 시계도 괜찮나요? 답변은 아날로그가 더 좋지만 디지털도 작동하면 괜찮아요. 단, 초 단위가 보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멈춘 시계를 인테리어용으로 두고 싶은데요. 답변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예뻐도 멈춘 시계는 독이에요. 세 번째 질문, 손목 시계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은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멈춘 손목 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번째 질문, 시계를 옮기기 좋은 날이 따로 있나요? 답변은 음력 1일이나 15일이 좋고 평일 오전이 최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임대 아파트라 못 박는데요. 답변은 선반에 세워두거나 받침대에 놓는 것도 효과 있어요. 위치가 더 중요해요.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명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멈춘 시계나 깨진 시계는 즉시 처리하세요. 둘째, 현관 정면 시계는 오늘 당장 옮기세요. 셋째, 남동쪽이나 동쪽 벽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넷째, 둥글고 금속 재질이 베스트예요. 다섯째, 주기적으로 닦고 관리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 집의 에너지가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을 끄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서 시계 위치를 확인하세요. 멈춘 시계가 있으면 건전지를 가세요. 현관 정면에 있으면 치우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집 시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멈춘 시계 3년 만에 건전지를 갈았어요. 같은 거요. 여러분의 실천 스토리가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재물이 넘치고 건강이 가득하고 웃음꽃이 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